네, 국민의당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어제 안철수 전 대표 대면 조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문준용 씨 의혹 관련 폭로가 있다는 것만 알았고 증거 조작은 전혀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매일 뚜벅이 유세 중이어서 보고받거나 지시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박주성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짜 제보 사건으로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듣던 표현이네요. 네, 익숙한 말이죠. 저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작을 알고도 발표하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보도에 따르면 답답하다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당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녹취록 관련한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네거티브로 흐르는 걸 탐탁치 않아 했다. 반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도로만 전해졌기 때문에 실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뭐 그 측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이루어졌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후보 중심으로 치러진 선거였거든요. 정당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직이 아니라. 선거를 나흘 남기고 이제 결정적 녹취록 그 선거 내내 그 소위 공격하던 포인트인데 그게 이제 녹취록까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런데 후보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론을 하는데 사실상 반대했다는 건데 박지원 당시 대표는 그걸 기자회견 전에 알지도 못했고 그러면은 사인을 낸 거는 그걸 검증한 공명선거지원단 단장이 이제 이용주 의원의 초선이에요. 부단장은 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대표는 모르고 후보는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한 걸 이게 강행이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네. 저는 그 부분 납득이 안 됩니다. 누군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오늘 윗선 조사 시작합니다. 그 후보는 나는 싫다고 하고 당대표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재받을 곳이 없는데 했다는 건 이거는 전 납득이 안 갑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예. 다음 순요.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앞서 구속된 이유미 씨의 진술을 통해서 윗선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또 검찰은 김인원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과 김성호 전 부단장도 오늘 오후에 소환합니다. 이유미 씨가 이제 또 다시 이유미 씨가 보도에 따르면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두렵다, 죽고 싶다, 도와달라는 얘기죠.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 문자를 받은 안철수 전 대표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답을 하지 않았다 확인을 했지만 이런 말을 또 역시 보도가 된 건데 예. 본인이 이제 마이크 앞에서 직접 한 말이 아니어서 보도된 걸로만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미 이제 토크 콘서트 때부터 알던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을 안 하나요? 이럴 때는 물어보죠. 왜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요. 예, 답을 안 했다는 건 이때 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받아들여야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을 안 했다는 건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죽겠다는데 어디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 꼬여. 조작한 것의 시발점은 이유미가 맞아. 이것은 이의의 여지가 없잖아요. 일단 맞아요. 시발점은 누구 지시였건 자발적이었건. 두 번째, 그 잘못된 조작된 증거를 갖고 대선에 써먹은 것도 맞아. 이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이 기준이 딱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수사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것을 알고도 국민의당 지도부나 관련된 사람들이 써먹었느냐 아니냐가 첫 번째 수사 조건인 거고 두 번째는 그 알고도 써먹은 최이선이 누구냐잖아요. 안철수가 알았냐 몰랐냐 박지원이 알았냐 몰랐냐고 사실은 박지원의 자기 쉴드 먹을 걸겠다는 쉴드도 나는 몰랐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철저하게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한 바보야라고 인정하고 있는 예. 나라면 말이에요. 나라면 최소한 당대표급이거나 대선 후보급이었다라고 하면 일단 내용 여부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게 정치 지도자의 도리예요. 도리.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유미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비겁한 리더들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그 농간질 때문에 국민의당만 그걸 써먹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같은 자들도 무지막지하게 써먹었어요. 그걸로.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문준용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면 그래 문재인 뭐 그중에 제일 깨끗한 것 같아서 찍고 싶기는 해 라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걸 줬냐면 문재인도 똑같은 놈이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게 몇 표가 빠져나간지를 몰라. 문재인 대통령이 50%가 넘길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50%가 못 넘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비 효과로 보면 전국의 주도권 자체가 만약에 50% 넘고 수백만 표 차이가 나는 정도로 당선됐다고 하면 훨씬 더 대통령이 쉬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주는 나비 효과는 당선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당선이 안 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폭동날 상황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아찔합니다. 이준서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는 거고요. 신분 자체가 피의자고 출국 금지 상태예요. 그걸로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이준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0% 가짜였다는 거예요. 증거가 검찰에서는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유미는 아마도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장시호처럼 애지간한 건 다 털어놨을 거예요. 본인이 잘 수 있는 건 장시호의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유미는. 그래서 선처를 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나갈 방법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준서의 입에서 무엇이 터서 나오느냐. 그리고 그것과 이유미를 어떻게 진술과 서로의 진술을 어떻게 비교해서 이 혐의점을 찾아냈느냐. 그리고 2명 참고인으로 들어가는 이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 전환이 되느냐. 요 문제가 핵심이고요. 이 참고인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국당은 망가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대질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추미애 대표 보고 계속 덤비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국민의당을 죽이려는 공작을 하지 마라 막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전 제 느낌적 느낌을 말해볼게요. 요거를 다루면서 흐름을 봤을 때 이랬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유미든 이준서든 가짜뉴스 조작된 허위 제보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찝찝하기는 해. 근데 대선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냥 묻고 가자였을 거예요. 후보까지도. 본격적으로 그 상황을 같이 모의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이유미야 문주영에 대해서 가짜로 만들어봐 이건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근데 느낌적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치 막 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검증 안 된 거라도 뭔가 좀 찝한데 라고 하는데 대선에서 워낙에 급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안철수가 후보로 뽑히고 나서 컨벤션 효과로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고 하는 기사가 나올 때쯤 되니까 40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세론이었는데 국민적인 붐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 강하게 생기는 시기예요. 그게 조금만 잘하면 되겠네. 그 분위기가 있고 왜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어려운 무슨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계단을 내려오는 이런 거를 수백 번 도전했다가 딱 한 번 성공을 했어. 다시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 페이스북에 보면 그 도전하는 그 동영상 유명한 게 하나 있거든. 또 해보려니까 안 돼. 그러니까 마치 단 한 번도 문재인을 이겨본 적이 없는 안철수 후보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을 이긴 걸로 나왔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대위 자체가 엄청 이게 달콤한 독사과랄까 정말 달기는 단데 그 상황이 돼서 자기들이 정말 대선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당선되면 묻힐 거고 당선이 되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박지원에게 이러한 사건을 보고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 그 전화기는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자기 못 봤다고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박지원이 자기 직감적으로 조작된 거라는 걸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묵인해 준 것까지는 저 분명히 나온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실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에게 목을 걸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지시한 적 없어에 대한 실드인 거고 그랬을 가능성에 대한 제보랄까 자기들끼리 의견이 직보로 들어왔을 때 보스 내가 죄를 처리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묵인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용인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를 저는 박지원이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조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 신상을 조사해 가지고 악의적인 어떤 가상의 사실을 하나 만들어낸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저 신상에 대해서 페이스북 뭐 트위터 계정 이 정도 이상으로 틀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한계가 그렇죠.
그런데 그 당이라거나 어떤 청와대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국정원의 어떤 그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 사실들을 캐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사라든지 뭐 학력에 대해서 어떤 그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담당 교수 그리고 그 학번과 같은 학번 때의 같은 학과 친구들의 지금 현재 경력들 이런 것까지 쫙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 혼자서 안 그러면은 이유미 씨나 이준서 씨가 같이 공모해가지고 그런 어떤 문준용 씨 주변 사실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들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거를 실제 대본으로 만들어서 읽는 것까지 하는 건 한 개인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 한 명이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문준영 씨 팔로우하고 따라다니고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주변 캐고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자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그런 시나리오와 대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미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여러 사람이 붙어서 만들어낸 경험을. 그러면은 고 사인을 낸 거는 그걸 검증한 공명선거지원단 단장이 이제 이용주 의원인데 초선이에요. 부단장은 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 대표는 모르고 후보는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한 걸 이게 강행이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네, 저는 그 부분 납득이 안 됩니다. 누군가 고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오늘 윗선 조사 시작합니다. 그 후보는 나는 싫다고 하고 당 대표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재받을 곳이 없는데 고했다는 건 이거는 전 납득이 안 갑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앞서 구속된 이유미 씨의 진술을 통해서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네거티브로 흐르는 걸 탐탁치 않아 했다, 반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도로만 전해졌기 때문에 실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뭐 그 측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이루어졌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후보 중심으로 치러진 선거였거든요. 정당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직이 아니라. 선거를 나흘 남기고 이제 결정적 녹취록 그 선거 내내 그 소위 공격하던 포인트인데 그게 이제 녹취록까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런데 후보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론을 하는데 사실상 반대했다는 건데 박지원 당시 대표는 그걸 기자회견 전에 알지도 못했고 윗선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김인원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과 김성호 전 부단장도 오늘 오후에 소환합니다. 이유미 씨가 이제 또 다시 이유미 씨가 보도에 따르면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두렵다, 뭐 죽고 싶다, 뭐 도와달라는 얘기죠.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 문자를 받은 안철수 전 대표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답을 하지 않았다 확인을 했지만 이런 말을 또 역시 보도가 된 건데 예. 본인이 이제 뭐 마이크 앞에서 직접 한 말이 아니어서 보도된 걸로만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미 이제 토크 콘서트 때부터 알던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을 안 하나요? 이럴 때는 물어보죠. 왜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요. 예, 답을 안 했다는 건 이때 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받아들여야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을 안 했다는 건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죽겠다는데 어디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 꺼요. 조작한 것의 시발점은 이유미가 맞아. 이것은 이의의 여지가 없잖아요. 일단 맞아요. 시발점은 누구 지시였건 자발적이었건. 두 번째, 그 잘못된 조작된 증거를 갖고 대선에 써먹은 것도 맞아. 이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이 기준이 딱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수사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것을 알고도 국민의당 지도부나 관련된 사람들이 써먹었느냐 아니냐가 첫 번째 수사 조건인 거고 두 번째는 그 알고도 써먹은 최윗선이 누구냐잖아요. 안철수가 알았냐 몰랐냐 박지원이 알았냐 몰랐냐고 사실은 박지원의 자기 쉴드 먹을 걸겠다는 쉴드도 나는 몰랐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네, 국민의당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어제 안철수 전 대표 대면 조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문준용 씨 의혹 관련 폭로가 있다는 것만 알았고 증거 조작은 전혀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매일 뚜벅이 유세 중이어서 보고받거나 지시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박주성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짜 제보 사건으로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듣던 표현이네요. 네. 네, 익숙한 말이죠. 저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작을 알고도 발표하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보도에 따르면 답답하다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당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녹취록 관련한